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44쪽에 있는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를 풀고 교과서 145쪽에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44쪽에 있는 예제 3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예제 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하고 주어진 식이 어떤 식이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러한 여러 항들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설마 이 문제가 분수를 모두 통분한 뒤 더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쵸? 예,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규칙성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 긴 식의 합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규칙성을 어떻게 찾느냐?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수열의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그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에 따라서 규칙성이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수열의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는 형태가 어떻게 되죠? 그쵸? 시그마 옆에다가 그 수열의 일반항을 쓰죠. 네. 그럼 이 일반항의 형태가 만약 다항식인 경우, 일반항의 형태가 다항식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기호 시그마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서 142쪽에서 배웠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 풀어봤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일반항의 형태가 우리가 지금 예제 3번에서 배울 것처럼 분모의 두 개의 항이 곱해진 분모의 두 개의 항의 곱으로 이루어진 일반항을 띠는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부분 분수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 조금 이따가 배울 만약 일반항의 세 번째 형태로 분모의 무리식이 들어가는 일반항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유리화라는 걸 이용해서 규칙성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지만 우리가 교재에서 그리고 학습지에서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지금과 같이 세 가지로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앞에 교과서 142쪽에서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예제 3번에서는 지금 이 두 번째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의 합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수열의 시작하는 숫자와 끝이 되는 숫자를 찾고 일반항을 찾는 것인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항의 형태가 일반항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들이니까 이게 수열의 항, 여기 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것도 두 번째 수열의 항, 이건 세 번째 항이고 이거는 그럼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까? n번째 항이죠. 예. 그러면 총 n항까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되고 있는 수열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곳을 보게 되면 분모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처럼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n번째 항의 일반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먼저 문자 K를 이용해서 시그마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시그마 아래에다가는 첫 번째 항인 이 K 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가 첫 번째겠죠. 그리고
끝나는 항은 k 자리에 n이 들어갔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수열의 합을 이렇게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했더니 일반항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분모의 두 개의 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일 때는 바로 뭘 이용해서 푼다?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분수란 무엇이냐 하면 교과서 왼쪽 부분에 여기 생각열기 부분을 보면 있죠. 자, 우리가 이미 접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분 분수란 이렇게 분모의 두 개의 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분모에 하나의 항씩만 들어가게 해서 분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분모와 분자의 b-a를 똑같이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b-a가 약분될 테니 이 식의 결과는 그대로 a b분의 1과 일치하겠죠. 근데 이렇게 곱했다라는 건 여기서 조작을 가할 거다라는 거니까 어떤 조작이 가해지는지를 보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에서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떼서 분리를 하게 되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럼 이 식은 b-a분의 1 곱하기 ab분의 b-ab분의 a로 이렇게 분자를 분리할 수 있겠고, 여기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앞에 항에서는 b가 약분되고 뒤에 항에서는 a가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의 두 개의 항으로 곱해져 있던 이 하나의 분수 형태를 이렇게 두 개의 분수의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꼭 이렇게만 분리되라는 법은 없겠죠. 어떻게도 분리될 수 있을까요? 요 순서를 잘 바꾸시면 a-b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b분의 1 빼기 a분의 1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분모의 두 개의 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를 분리할 때 반드시 여기 적히는 식들의 순서를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꼭 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방법은 앞에서 빼는 순서와 반대로 분수끼리는 빼어진다라는 거죠. 앞에서 b 빼기 a였으니까 그 뒤에서 분수끼리 뺄 때는 반대로 a에서 b를 빼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앞에 a 빼기 b분의 1을 곱했으니 이번에는 순서를 반대로 b분의 1에서 a분의 1을 빼는 걸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지금 예제 3번에서 하던 걸 이어서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일반항을 분모의 두 개의 항에 곱으로 주어져 있는 이 일반항을 우리가 부분 분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리를 해보게 되면 이번에 선생님이 이것을 A,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 빼기 A분의 1 괄호 이번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K가 서로 없어지면서 결국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일반항을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런 다음 도대체 이 안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선 이것을 다시 각 항들의 합으로 길게 늘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현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K 자리에다가 1을 넣은 항, 2를 넣은 항, 3을 넣은 항을 차례로 쓴 다음 덧셈 기호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 넣게 된다면 K에다 1을 넣었을 땐 1분의 1, 즉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항은 K에 2를 넣었을 때인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세 번째 항은 K에다 3을 넣었을 때인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할 것이 있냐면 n번째 항까지 하는 거죠. 그럼 K에다 n을 넣었을 때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수열의 합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쓸 수 있고, 그런 다음 규칙을 찾아볼 건데요. 규칙은 무엇이 있냐면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묶고 있는 이러한 항들의 합이 전부 다 몇으로 상쇄되겠습니까? 0으로 상쇄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긴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없어질 때도 규칙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동그라미 친 이곳을 보시면 이웃항 두 괄호항에 안쪽 것이 서로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접한 이 두 괄호항의 안쪽인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이 사라진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엇이 남게 되냐면 첫 번째 항에서는 지워지지 않은 1과 마지막 항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통분해서 정리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n 플러스 1분의 n으로 정리되겠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처음 접해본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긴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면서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 문제집들을 풀어보시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 수 있게 선생님과 함께 같이 문제 8번에 있는 괄호 1번을 해볼 건데요. 자, 문제 8번의 괄호 1번의 식을 볼게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세 번째 항은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마지막 항은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런 것들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길게 늘어져 있는 수열의 합을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는 거라 했죠.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수열의 마지막 항이 나타내는 게 일반항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했던 힌트를 이용해서 본다면, 자, 여기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보세요. 1 곱하기 3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5, 세 번째 항은 5 곱하기 7. 모두 1부터 시작해서 인접한 홀수끼리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 홀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앞에 있는 작은 홀수를 2n-1로, 그 다음에 그것보다 하나 큰 홀수는 2n 플러스 1로 나타내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서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가든지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 형태의 일반항을 갖는 수열의 합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k 자리에는 첫 번째 항이 k에 1이 들어갔을 때 이 항이 1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마지막 항은 k에 n이 들어갔을 때니까 이렇게 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수열의 합을 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서 일반항을 봤더니 일반항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모에 두 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 분수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뭘 이용해서 해결한다?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였죠. 자, 이 문제 계속 이어서 여기 노트에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144쪽에 문제 8번에 괄호 1번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주어진 수열의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냈더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냈고, 일반항을 살펴봤더니 일반항이 두 항의 곱으로 이루어진 분수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뭘 이용하겠다? 부분 분수를 이용해 규칙성을 찾겠다. 그럼 주어진 일반항을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이번엔 이 앞에 것을 A항으로, 이걸 B로 본다면 우리 아까 했던 거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분리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앞에는 먼저 2k 플러스 1 빼기 2k 마이너스 1분의 1 괄호에서 a에 해당하는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b에 해당하는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2k는 지워지고 여기는 마마 플러스가 돼서 앞에는 2분의 1이라는 상수로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합의 기호에서 상수는 앞으로 상수배에서 빼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것에서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합의 기호로 나타낸 이것을 우리가 다시 k에다가 1부터 2, 3 차례로 n까지 넣어봐서 길게 느려뜨려 쓰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그 앞에 상수 몇 분의 몇이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이 곱해져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얘를 분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느려뜨려 쓰면 첫 번째 항은 이 일반항의 k 자리에 1을 넣었을 때인 1분의 1, 즉 1 빼기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k에다 2를 넣었을 때니까 2를 넣게 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세 번째 항은 k에다 3을 넣었을 때인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n번째 항을 넣었을 때는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늘어뜨려 쓸 수 있겠고, 여기서 서로 상쇄되는 규칙을 찾아보시면 인접한 두 항의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은 더해서 없어지겠고 마이너스 5분의 1과 5분의 1도 더해서 없어지겠고, 그렇다면 인접해 있는 두 개의 항끼리 서로 더해서 0이 돼서 상쇄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건 맨 앞에 항의 1과 맨 마지막 항인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되겠고, 통분해서 더하게 되면 그래서 1이 지워지고 여기 있는 2도 서로 약분이 돼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겠다? 2n 플러스 1분의 n으로 정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다른 유형도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번엔 그 다음 괄호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의 괄호 2번 보시면 자, 역시나 이번에는 수열의 항이 첫 번째 항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두 번째 항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세 번째 항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러한 n개 항의 수열의 합인데요. 이것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먼저 얘를 어떻게 나타내봐라?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했죠. 그럼 먼저 시그마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항은 대부분 그 수열의 마지막 항이 일반항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럼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을 텐데 첫 번째 항에서는 이 자리에 숫자 1이 들어갔을 때인 루트 2 1인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이 문자 k를 써서 나타내면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의 일반항을 갖고 첫 번째 항은 이 k에 1이 들어갔을 때고 마지막 항은 이 k에 n이 들어갔을 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일반항의 분모에 무리식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땐 뭘 이용한다? 유리어를 이용해서 규칙성을 찾는데요. 그러면 우리 유리어를 하기 위해선 이 분모에 곱해져 있는 식과 켤레인 식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되겠죠. 즉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식을 곱해서 분모를 유리하게 되면 분모는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분의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가 서로 지워지니까 분모는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얘를 더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선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정리한 이 합의 기호를 나타내는 식을 첫째 1항, 2항, 3항 그리고 n항까지 합으로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직접 한번 규칙성을 찾아서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를 직접 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수열의 합을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지를 찾아내서 해결하는지를 대해서 지금 144쪽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공부해 봤고요. 자,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서 144쪽 맨 밑에 있는 수학 역량 기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학 역량 기르기에서는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 자연수의 제곱의 합을 그림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해볼 겁니다. 우리 수학적 명제 또는 논제를 증명할 때는 꼭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 경험해보고 아는 것은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그리고 다양한 풀이를 요하는 아니면 참신한 발상을 요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내용도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른쪽 삼각형 안에 모든 수의 합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임을 설명해 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왜냐면 내 삼각형 안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1이 몇 개 있죠? 1은 1개, 2는 몇 개 있고요? 2개, 3은요? 3개, 4는요? 4개 있으니까 삼각형 안에 적혀있는 10개의 숫자의 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즉 이게 결국 뭡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다음 그림을 이용해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삼각형, 이 첫 번째 삼각형을 120도를 회전시켜서 숫자들의 배열이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고요. 이걸 한 번 더 120도 회전시켜서 이런 형태를 띠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숫자들을 더해봤더니 여기 있는 1, 4, 4 맨 꼭대기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이죠. 더했더니 몇이 되더냐? 9가 됐고요. 이번엔 여기 있는 이 위치에 존재하는 숫자들을 모두 더해봤더니 3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합이 또 어떤가요? 똑같이 9가 됐고요.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여기 위치에 존재하는 숫자들도 모두 더해봤더니 4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똑같이 9가 되네요. 120도씩 회전시켜서 더했더니 그 합이 모두 9로 일정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값을 구해볼 수 있겠죠.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3개들에 적혀있는 숫자들의 모든 합은 삼각형 하나당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똑같은 삼각형 몇 개를 더한 거니까 3개를 더한 거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들에 적혀있는 숫자들의 합은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의 합은 어떤가요? 오른쪽에 적혀있는 삼각형 안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9로 동일하고 그 9가 몇 개 있냐면 꼭대기에 1개, 두 번째 줄에 2개, 세 번째 줄에 3개, 네 번째 줄에 4개가 있네요. 이건 우리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90이 되므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3배 한 것이 90과 같다라는 거니까 약분시켜서 몇이 되겠다? 30이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우리 자연수의 제곱의 합의 공식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걸 증명해 볼 건데요. 이걸 증명해 보기 위해서 옆에 노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에 4가 한 개였던 것을 이제 끝까지 n이 되도록 삼각형을 더 크게 해서 증명을 해볼 건데요. 그럼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이번엔 숫자가 어떻게 적혀있냐면 1, 2,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증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서 n의 제곱의 합까지 구하는 거고, 아까 이것을 할 때 이러한 삼각형을 이용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번에는 이 삼각형에 첫 번째 줄엔 1, 두 번째 줄엔 2, 세 번째 줄엔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n번째 줄에는 n이 몇 개일 때, 그렇죠, n개일 때 이 삼각형을 가지고 증명을 해볼게요. 얘를 또 몇 바퀴 돌려야 되냐면 120도 회전시키게 되겠죠. 그렇게 해보게 되면 (120도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번엔 여기에 1이 되겠고 2 2개, 3 3개 규칙성대로 가서 여기는 n이 똑같이 n개가 되겠고요. 이걸 한 번 더 120도 회전시킨 삼각형까지 이용했죠. 그러면 또 그려서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1, 2, 3, 3, 3 해서 n 요렇게 이 세 개의 삼각형을 이용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삼각형 안에 적혀있는 각 동일한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게 되면 합이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걸 보면 n을 더하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는 2n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회전시켜서 숫자들 다 더했더니 그 합이 모두 어떻더라? 똑같았죠. 그러면 두 번째 줄의 것도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1일 거고요. 그 다음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줄은 2n 플러스 1이 몇 개 적혀 있을까요? 그렇지, n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삼각형 안에 적혀 있는 모든 숫자들의 합을 여기다 써보게 되면 이것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까지가 총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 있는 삼각형들을 보게 되면 똑같이 2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한 개, 첫 번째 줄에 한 개, 두 번째 줄에 두 개, 세 번째 줄에 세 개 해서 마지막 n번째 줄에 n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자연수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보면 저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 있는 3을 우변으로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부터 n의 제곱의 합은 3이 약분되니까 분모로 곱해져서 6이 되겠네요. 6분의 이 세 개 항의 곱인데 이걸 우리가 순서대로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앞에 교과서에 적혀있던 증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 흥미롭게 기억하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교과서 145쪽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귀납적 정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귀납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 가설을 추론해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죠. 귀납이란 개별적인 사실,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유도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뉴턴이 공원에서 쉬고 있다가 지면을 향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사과뿐만 아니라 왜 어떤 물체든 우리 공중에서 놓으면 땅을 향해 떨어질까? 그러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 본 결과 지면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지구에는 중력이란 게 존재한다는 것을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더 확장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생각해내는 그 과정이 바로 귀납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수열에선 귀납적 정의라는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자, 개념 열기를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피자를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직선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자를 때 나온 피자 조각의 수를 A1, 이건 한 번 잘랐을 때 조각 수를 말하는 거죠. A2, 두 번 잘랐을 때 조각의 수. A3, 세 번 잘랐을 때 조각의 수라고 하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보시면 A1은 한 번 잘랐을 때 조각의 수니까 2가 되겠고, A2는 두 번 잘랐을 때 조각의 수니까 4. A3는 세 번 잘랐을 때 조각의 수니까 1, 2, 3, 4, 5, 6. 우리 여기서 어떠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냐면 A1에서 A2가 될 때 몇이 더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가 더해졌고 A2에서 A3가 될 때도 몇이 더해졌죠? 2가 더해졌어요. 그러면 A2는 A1의 값에다 2를 더한 것 같고 A3의 값은 A2에다가 또 2를 더한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번째 항의 값에다 몇을 더한 것과 같겠구나, 2를 더한 것 같겠구나, 이렇게 추론해내는 이 과정이 바로 수열의 귀납이라는 거죠. 이러한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이러한 명제를 유도해내는 이 과정이 바로 귀납이라는 겁니다. 교과서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요. 위의 개념 열기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번째 항의 값에 2를 더한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첫 번째 항인 A1이 2이므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에다가 n 자리에 1, 2, 3을 차례로 대입함으로써 두 번째 항의 값인 A2는 첫 번째 항의 값인 A1 더하기 2 해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항의 값인 A3는 두 번째 항의 값인 A2 더하기 1을 해서 6이 된다는 것을, 네 번째 항인 A4는 세 번째 항의 값인 A3에다 2를 더한 8이 된다는 것을 차례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용해서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의 값, 즉 A1의 값,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n번째 항, 그 다음 차례는 뭐겠습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관계식의 n에다가 차례로 1부터 2, 3, 4를 대입함으로써 수열 AN의 모든 항을 차례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말인 것이냐 좀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보는 것이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점화식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점화식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개념 열기에서 했던 그 수열 생각해 보시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수열의 표현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열의 표현법으론 가장 간단한 거는 모든 항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게 있겠죠. 그럼 우리 개념 열기에서 찾았던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몇이었죠?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 네 번째 항 8 이렇게 차례대로 쓰는 게 바로 수열을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됐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일반항, 즉 n번째 항에 대한 등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일반항인 겁니다. 지금 이 수열은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한 뭐가 되겠어요? A에는 지금 모든 항들이 차례대로 2가 더해지는 2의 배수니까 2의 n 그리고 여기 n에다가는 자연수 1부터 차례대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 표현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처음 몇 개의 항,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이 2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번째 항의 값에다가 2를 더한 것 같다라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열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등비수열 또는 등차수열 아니면 아주 정형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인 경우에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열들이 존재해요. 그럼 그러한 수열들이 분명히 규칙은 존재하는데 그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방금 전에 배운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규칙성이 없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열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해 놓으시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도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값을 나열하시오 써있는데요. 우리 괄호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인 값인 A1이 1이고요. 우리 그 다음 항을 차례대로 알고 싶으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준 이 식에 n의 자리에다가 차례로 1, 2, 3을 넣어보면 되겠죠. n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하게 되면 저 관계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2, 즉 두 번째 항의 값은 2 곱하기 A1 플러스 1. 그러면 첫 번째 항의 값인 A1에 1을 대입하게 되면 A2의 값은 3이 된다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 A3는 2 곱하기 A2 플러스 1이 된다. 우리 A2가 앞에서 구했더니 3이었다라는 걸 대입하게 되면 세 번째 항은 7이 된다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항을 알고 싶으면 n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A4는 2 곱하기 A3 더하기 1이 되므로 A3 자리에 아까 구한 7을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의 값은 15가 되고 자, n에다 4까지 넣어보면 제5항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A5는 2 곱하기 A4 더하기 1. 그럼 A4는 앞에서 구했더니 15였다는 걸 대입해주면 31이 된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1, 3, 7, 15, 31 이렇게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수열 등비 수열인가요? 아니죠. 등차 수열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규칙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들은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면
그 수열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괄호 2번도 같이 해볼게요. 자, 괄호 2번은 첫 번째 항인 A1의 값이 2,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은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번째 항의 값분의 2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먼저 첫 번째 항 A1이 2이고요. 두 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관계식의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A2는 A1분의 2이므로 A1 자리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1이 된다는 거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항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A3는 A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A2가 1이라는 것을 구한 걸 대입하게 되면 A3는 2가 된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에다가 3, 4를 넣음으로써 여러분들은 A4항과 A5항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직접 구해보시고, 자, 이렇게 우리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의 경우 항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 1번에서 연습해봤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역시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첫째 항이 A, 그리고 공차가 D인 경우인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등차 수열이 뭡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즉 공차를 차례대로 더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이 A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번째 항의 값에다가 공차인 D를 더하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을 기억하실 겁니다.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예요? 연속되어 있는 세 숫자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의 값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값의 합의 절반과 같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 보면 우리 연속된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즉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이 세 개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이 세 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거와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이러한 형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식의 관계식이 주어진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등차 수열이구나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등비 수열 정의 그 자체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 A1이 A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그 전 항인 n번째 항의 값에다가 공비인 R을 곱한 것 같다. 이 식이 바로 등비 수열 정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귀납적 정의식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등비 수열에도 등비 중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보면 다른 관계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n번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는 이 세 개 항의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이 세 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와 같다라는 관계식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귀납적 정의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열의 합과 그 다음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 2번부터 시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